4월 20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야권에서는 연대 통합 시나리오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셨는데요. 요동치는 야권, 진보정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직 맡으신 지가 이제 반년이 넘으셨죠? 네, 6개월 좀 넘었습니다. 6개월 됐는데 그동안 좀 어떤 일 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저희 당이 정의당 이름으로 창당한 지 3년이고 소수당이니까 다른 당 대표들에 비해서 두세 배를 뛰어야죠. 근데 왜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오래 뛰시면 피곤할 것 같지만 더 네. 뛰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요즘 그런 심정입니다. 계속 더 힘을 내시겠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 두세 배 더 뛸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정의당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좀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많이 성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통합을 또 강조하시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죠. 오늘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자 연립 정부를 목표로 한 전제로 한 포괄적 구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상이신가요? 일단 뭐 지금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야권 지지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뭐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서 절대 의석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보수 정권의 장기화, 장기 집권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 연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민생 문제에 대한 네. 야당들의 공조를 통해서 민생 문제에 대한 능력과 또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그 가시화시킬 수 있을 때 그래야 뭐 총선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토대 위에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은 총선 연대를 포함해서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 연합까지 그랜드 플랜을 좀 길게 올려보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사실 이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좀 의식하는 일부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야당들 간의 연대를 통합진보당과의 연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정의당은 튼튼한 안보 위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합리적인 진보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실패로 민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떤 일방적 통치로 민주주의나 인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나서야 한다는 것이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를 불문하고 공통의 열망이고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연대 계획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치적인 연대에는 사실 지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안철수 의원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강력한 제3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야권 연대하자 거듭 제의하시는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께서 연대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뭐 연대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어떤 특정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이 포인트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제안을 했으니까 네.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저는 정의당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갈등과는 거리가 있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과 또 그 국민의당 사이에서 충분히 대화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 창당도 안 된 상태에서 연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전쟁 중에 뭐 또 서로 적대국 간에도 그 협상이 있는데 네.
야당 간의 대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예. 사실 대표님께 좀 불편한 곤란한 질문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청자들 국민들의 이제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연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역구가 노원병인데 네. 지금 이제 그 노회찬 전 의원과 이제 전 지역구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통합이라든가 연대 논의에 또 걸림돌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연대 문제는 사실 후보 조정 문제를 넘어선 정권 교체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큰 구도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후보 조정으로만 한정된 야권 연대라면은 그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드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승리공학이 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대는 철저히 국민을 위한 연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민생 살리는데 야권이 올인해야 된다. 야당 간에 권력 다툼하는데 혈투를 벌일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좀 민생 문제를 똑바로 참길 수 있도록 네. 민생을 중심에 놓고 야권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전략협의회가 구성이 만약에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민생 공조 공약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네. 혁신 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포괄적으로 될 것이고, 야권 연대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 지역을 포함해서 야권 핵심들이 이른바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큰 문제 가능성이 아니다. 예.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물론이죠. 그런 걸 조정하자고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만 지역구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도 지역구를 갖고 있고,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지도자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야권 승리의 관점에서 아마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사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 선대위원장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야권 통합 논의에 새로운 물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당 이야기지만 범야권 입장에서 지금 상황, 연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신지요?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물밑에서 오가던 연대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연대는 당대당의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협의 틀로. 그래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제 통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각 당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의 열망을 중심으로 야권 연대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다만 이 야권 연대가 후보 조정 수준의 야권 연대라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민생을 살리는 연대가 되고 국민을 위한 연대가 될 것인지는 제가 좀 구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문재인 대표님의 거취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 다른 어떤 네. 야당들까지 당적 차원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연대의 틀이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야권 통합의 한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이제 천정배 의원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회라는 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천정배 의원의 어떤 흐름, 거취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맥락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보도를 통해서 또 문재인 대표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정치연합 구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게 될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천정배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누누이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연대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제안한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뜻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좀 여담 같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오늘 정치 흐름에서 좀 관심을 끄는 분이 이제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새누리당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 아직 안 가셨어요? 네네, 아직 뭐 정확한 입당은 의사는 밝히지 않으셨는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조경태 의원님 이렇게 뵈면서 그 새누리당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다. 네. 이런 느낌을 김무성 가졌었어요. 대표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이 분화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정당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연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구체적인 연대, 특히 이제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라든가 후보의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이고 관심일 터인데 어떤 나름대로의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아니면 정의당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오무공천 그리고 정당이 공천을 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 무한 책임 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오무라는 거는 이제 돈 먹는 정치, 또 금수저 정치, 그리고 국민의 의무인 이제 국방의 의무나 또 세금 내는 거 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저 표절하고 또 성추행 논란 일으킨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자격이 없다. 법적으로 가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5가지 그 혐의가 있는 분들은 안 된다. 네,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정당이 공천을 했는데 이 5가지 이유로 만약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면 한 번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뭐 몇백억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해당 정당에서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적어도 재보궐선거 때 공천하지 마라.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그리고 재보궐선거 비용도 한 50% 부담해라. 수준은 국민이 내는 국고보조금 다 가져가지 말고 5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그런 무한 공천 책임제에 대해서 각 당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재투표를 하게 하는 수고, 또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이런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국회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 여야 간에 좀 이견이 큰데 사실 그 과정에 이제 아무래도 진보당, 정의당의 어떤 의중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뭐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혀 이제 그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해라 하는 것은 저희 정의당의 민원 사항이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완전히 승자 독식 제도니까 자기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나 또 제1야당 같은 경우에 18석에서 24석까지 자기 지지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당은 오히려 자기 지지율보다 훨씬 18석이나 빼앗기는 이것은 아주 구부러진 선거제도다. 이 선거제도를 제대로 펼 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개편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제기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대표의 쌈짓돈처럼 이렇게
공천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비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당원 총투표로 네.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건 새누리당이 잘못한 일 때문에 전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더 불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점을 문제를 삼고 싶고요. 이제 지금 비례대표 7석 줄여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자 하는 건데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룰에 대한 결정이니까 그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의를 해야 돼. 새누리당은 직권 상정을 그 의장께 강요하고 수적 논리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런 행태는 이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네. 다르더라도 끝까지 이것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어떻게 집권당이 어떻게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은 적어도 개학은 되지 말아야 된다. 개학은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 지역구 지키기, 밥그릇 지키는 그런 그 지키기 위해서 더 부당한 기득권을 더 줄이는?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은 절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 현행 유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살가운 진보 정치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유럽의 그 선진 복지 국가를 흠모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차별이 적고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 받고 또 노인들도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진 복지 국가들을 기대하면서 빼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는 하나같이 진보 정당이 그 사회의 주축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민생을 살피고 복지를 이루려면은 기득권에 당당하게 맞서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진보 정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지금 기득권 정치를 서민의 정치로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사명을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제가 대표가 되면서 좀 더 유능한 정책 경쟁력을 갖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저희 정당에는 80%의 당원이 40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젊은 청년 정당으로 또 우뚝 세우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 제대로 된 그런 민생 대안 정당을 키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 젊은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